남자는 같은 하루를 10,000번이나 되풀이했다. 유일한 히든 직업인 수선자로 각성했지만 레벨은 전혀 오르지 않았다. 같은 등급에 5년이나 머무른 끝에 그는 학교에서 퇴학당했다. 이곳은 게임과 현실이 융합된 세계였다. 모두가 18살이 되면 자신의 직업을 선택했다. 그는 전국 최고의 학원인 경도직업대학에 최초로 특례 입학했다. 입학 첫날 그는 전국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결국 그는 유일무이한 히든 직업 수선자로 각성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내 그는 치명적인 문제를 발견했다. 레벨을 단 1도 올릴 수 없었던 것이다. 동기들은 이미 브론즈에서 실버, 골드, 심지어 더 높은 등급으로 그를 훨씬 앞질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1만 번의 주먹을 휘둘러 연기 6층에 도달했고 그의 힘은 수천 근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동급생들 앞에서는 30레벨 브론즈급 힘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다행히 운명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의 치트키가 마침내 도착했다. 수싱은 환호했다. 그는 여성 팀원들과 파티를 맺고 던전 공략에서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레이드를 클리어한 후 그는 흰색 등급 아이템 몇 개와 두둑한 버스비를 벌었다. 여성 파티원 중 한 명은 그에게 반하기까지 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거리낌 없이 방탕한 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수싱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다. 그는 반고창세공이라는 고대 기술을 발견했지만 실망스럽게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그를 반신불수로 만들 뻔했다.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다. 1년 후 그 여자는 실버 등급으로 승급하고 그를 떠났다. 충격과 상심에 빠진 그는 슬픔을 동기부여로 삼아 더욱 열심히 수련하여 연기경을 돌파했다. 졸업은 여전히 못했지만 최고 수준의 버스 기사라는 명성 덕분에 더 많은 여성 플레이어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 불과 3년 만에 그는 수백만 자산을 모았다. 이제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긴장을 풀기 시작했을 때 학교는 그를 퇴학시켰다. 다행히 친구 이팡즈의 도움으로 직업자들을 위한 장비 상점을 열고 큰돈을 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은 그의 여동생 순이난이 죽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죽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3년 후 가장 친한 친구 이팡즈마저 세상을 떠났다. 수싱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럴 리가. 이팡즈는 경도학원의 천재 중 한 명이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죽을 수 있지? 그는 다시 열심히 수련했고 1년 후 마침내 단체경에 도달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수싱은 뜰에서 한가롭게 쉬고 있었다. 갑자기 하늘에 거대한 괴수가 나타나 태양을 가렸다. 행성의 최강자들 중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36세의 나이로 죽었다. 시스템은 그에게 두 가지 보상 옵션을 제시했다. 첫째, 연근 보유자 재능. 둘째, 그의 단체 9층 수련 경지. 종말은 15년 후에 닥칠 것이다. 그는 시뮬레이션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이 순환을 끊을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연근 보유자 재능을 선택했다. 이번 시뮬레이션에는 깜짝 보너스가 있었다. 시뮬레이터는 흰색 등급 장비를 사용해 충전되는 것 같았다. 그때 위팡즈가 문을 박차고 들어와 신입 여학생 6명이 기숙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중 한 명은 터무니없이 귀여웠다. 수싱은 그들에게 말했다. 한 판에 2,000. 드랍되는 아이템은 모두 내 차지야. 그들 중에는 이전 시뮬레이션 중 하나에 등장했던 왕칭센이 있었다. 괴물은 사나운 멧돼지처럼 생겼다. 그것은 수싱의 주먹 한 방도 견디지 못했다. 소녀들은 경탄했지만 왕칭센은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다. 수싱을 향한 그녀의 시선은 핑크빛 애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손에 얇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그녀를 잡고 어두운 방으로 이끌었다. 잘 들어, 후배. 그가 말했다. 나를 따라 해. 부강, 민주, 문명. 왕칭세는 얼어붙었다. 이것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유혹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그녀 같은 소녀들에게 수싱의 좌우명은 간단했다. 정신적 구원이 먼저다. 자유와 평등. 그는 설교했다. 절대 범죄의 길을 걷지 마라. 알겠나? 일주일간의 노가다 끝에 그는 마침내 20만 크레딧을 모았다. 그것으로 그는 두 번째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시스템은 그에게 무작위 재능을 뽑을 또 다른 기회를 보상으로 주었다. 그의 흰색 등급 재능은 사업 엘리트였다. 그것은 수싱의 본능을 날카롭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기회를 보고 모든 거래에서 더 많은 것을 벌 수 있게 했다. 그는 그것에 꽤 만족했다. 그의 재능으로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
불과 1년 만에 그는 3천만을 벌었다. 2년 후 그는 억만장자가 되었다. 성장하는 제국과 함께 수싱은 타로회라는 무역 조직을 설립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는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암살의 표적이 되었다. 모두가 충격에 빠졌지만 암살자는 다름 아닌 왕칭센이었다. 선배, 비밀 조직에 가입해야 해요. 거절하시면 당신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수싱이 손가락을 튕겼다. 몇몇 경호원들이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쓰러뜨렸다. 수싱은 경악했다. 그녀는 위팡즈 같은 천재들만이 이룰 수 있었던 대종사급 직업으로 각성한 것이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왕칭세는 브론즈 등급에서 대종사가 되었다. 수싱은 숨을 멈췄다. 그 미스터리한 조직 뒤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을 것이 틀림없었다. 선배는 한번 절 도와주셨죠.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을 죽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그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짓을 했다. 그날 밤 이후 수싱은 사방으로 그녀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왕칭센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종사급 강자가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진 것이다. 그는 그 배후에 비밀 조직이 있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2년 후 그의 수련은 마침내 연기경의 정점에 도달했다. 여동생이 다시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싱은 그녀에게 1년 동안 어떤 던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해 그녀는 여전히 죽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진마관이라는 던전 안에서 사망했으며 그의 가장 친한 친구 뚱보이도 같은 해에 죽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옛 동급생 대부분도 그곳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들 모두에게는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수싱은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머지않아 그는 경도의 최고 재벌이 되었고 4년 후 닥쳐올 재앙을 피하기 위해 모든 자산을 팔고 바다를 건너 다른 대륙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건슬링어, 뱀파이어, 늑대인간 등 온갖 독특한 직업들과 마주쳤다. 1년 후 재앙이 다시 닥쳤다. 미국 상공에 거대한 괴수가 나타났고 그는 진실을 깨달았다. 세상을 공격하는 괴물은 한 마리가 아니었다. 마물들은 끝없는 저주를 퍼부어 나라 전체를 쓸어버렸다. 수싱은 36세의 나이로 다시 한번 죽었다. 시뮬레이션 종료. 보상은 같았다. 사업 엘리트 재능 또는 단체 대원만. 그는 자신의 완성된 단체 수련 경지를 현실로 가져와 실버 등급 직업자와 동등한 실력을 갖추기로 선택했다. 이 힘으로 그는 더 많은 장비를 얻고 더 많은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좌절감이 그를 갉아먹었다. 15년 후의 종말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그는 인류의 상층부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대규모 공황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른 사람들의 상태창에는 레벨이 표시되었지만 그의 상태창에는 수련 경지만 표시되었다. 이는 그가 수련과 관련된 기술만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일주일 후 그는 40만 용패를 써서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평소처럼 첫 단계는 흰색 등급 재능을 뽑는 것이었다. 이번에 그는 불굴의 죽음이라는 것을 뽑았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은 후 하루를 더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수싱은 그것이 꽤 유용하다고 생각했다. 잘만 활용하면 적들로부터 핵심 정보를 빼낼 수도 있었다. 시작은 언제나처럼 후배들을 데리고 던전을 돌며 빠르게 2천만을 버는 것이었다. 그리고 평소처럼 그는 왕칭센에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마음의 닭고기 수프, 즉 부강, 민주, 문명에 대한 교훈을 또 한 번 주입했다. 예상대로 왕칭센은 탐구자 조직으로부터 또 다른 초대장을 받았다. 수싱이 잠에서 깼을 때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녀는 그 조직에 가입한 것 같았다. 몇 년 후 그녀는 다시 그를 찾아왔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가 물었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날 밤 그들은 또 한 번의 애틋한 재회를 나눴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떠났고 베개 밑에 비급 한 권을 남겨두었다. 제목은 상춘공이었다. 수싱은 믿을 수 없었다. 결국 이 세상에 진짜 수련 비급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수련에 대한 희망을 보았다. 그러나 절망스럽게도 한 달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연기 1층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이 세상에 연기가 없기 때문일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연근도 있고 공법도 있었다. 유일하게 없는 것은 기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 전에 훨씬 더 시급한 일이 있었다. 그는 여동생과 위팡즈를 막아야 했다.
그는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관리들이 직접 찾아와 그의 여동생에게 진마관 임무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싱은 그의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하며 단호히 거절했다.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대종사급 직업자의 기운을 뿜어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보내야만 했다. 한 달 후 소식이 왔다. 그의 여동생이 전투에서 전사했다. 곧이어 위팡즈도 대종사로서 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다. 다시 한번 수싱은 재벌이 되었다. 그는 연기의 흔적을 찾는데 전 재산을 쏟아부었고 그러던 어느 날 의문의 남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말 한마디 없이 그 남자는 그를 그 자리에서 죽였다. 수싱은 즉시 그의 재능인 불굴의 죽음을 발동했다. 그는 그 남자가 누구이며 왜 자신이 표적이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진실은 그 남자가 상춘공을 노리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수싱은 그가 왕칭생과 같은 조직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다. 남자는 그의 두개골을 발밑으로 짓밟았고 불굴의 죽음은 다시 발동에 실패했다. 마지막 순간 수싱은 살인자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고 언젠가 이 빚을 갚아주겠다고 맹세했다. 이번 생에서 그는 종말까지 가지도 못했다. 의문의 남자가 그보다 훨씬 전에 그를 죽였다. 하지만 수싱은 낙심하지 않았다. 불굴의 죽음이 있다면 종말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었다. 누가 대재앙을 시작했는지 알아낼 수 있었다. 상춘공은 다음 시뮬레이션에서 언제든 다시 얻을 수 있지만 불굴의 죽음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춘공을 현실로 가져오기로 선택했다. 이제 그의 최우선 과제는 빨리 돈을 버는 것이었다. 다음 판에서는 그 기술을 확보해야만 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후배 여학생들과 파워 레벨링을 하러 갔다. 던전 몬스터들의 운명은 정해졌다. 각각의 몬스터는 그의 다음 월급이 되었고 소녀들의 감탄 어린 시선은 그를 거의 울게 만들 뻔했다. 단 일주일 만에 그는 70만을 벌었고 600개의 흰색 등급 아이템을 획득했다. 그는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이번에 그는 흰색 등급 재능인 고요한 물처럼을 뽑았다. 그 효과는 마음이 아무리 폭풍 같아도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 포커페이스였다. 다음에는 거의 비슷하게 지나갔다. 던전을 돌고 후배들을 훈련시켰다. 운명의 길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는 의도적으로 왕칭센과 거리를 두었다. 이전처럼 왕칭센은 비밀 조직의 초대장을 받았고 작별 인사를 한 후 마지못해 떠났다. 1년 후 수싱은 다시 학원에서 퇴학당했다. 캠퍼스를 떠나 그는 타로회를 재건하고 중고 장비를 거래하며 조용히 그녀의 귀환을 기다렸다. 어느 날 그녀는 예정대로 나타났다. 하룻밤을 함께 보낸 후 그녀는 다시 한번 상춘공을 남기고 떠났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는 그것을 수련할 수 없었다. 남은 일은 연기를 계속 찾는 것뿐이었다. 그는 여전히 여동생이 진마관으로 향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한 달 후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또 1년이 지나고 이팡즈도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해 수싱은 그 불합리한 암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무략 산업에 모든 돈을 투자하고 현금화하여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때 그는 연기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거래를 위해 곧장 금능으로 차를 몰았다. 불행히도 거래 직전 그 의문의 남자가 그를 다시 찾아냈다. 그리고 그렇게 그는 33세에 죽었다. 눈은 발밑에 짓밟혔고 불굴의 죽음은 발동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이 분노한 수싱은 하늘을 향해 그를 저주했다. 이번에도 그는 상춘공을 현실로 가져오기로 선택했다. 반보 상춘공, 청운계 상춘종의 정통 수련 공법. 완전판은 6단계로 허공반환 단계까지 도달하지만 이 반보 단편으로는 결단기까지만 수련할 수 있었다. 상춘공은 세상의 연기를 흡수하여 몸을 키우고 장수와 영원한 젊음을 부여했다. 1단계, 만물과 함께 번성하기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조화롭게 걸어 정신을 맑게 해야 했다. 2단계, 천지와의 합일. 그는 당장 시험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그것은 수명을 연장하고 젊음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었다. 불행히도 종말이 불과 15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불멸이 무슨 소용이겠는가. 이제 그는 기술과 영석에 대한 단서를 모두 가졌다. 다음 시뮬레이션에서는 아마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영석을 얻으면 그의 진정한 수련의 길이 시작되겠지만 그는 영석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까? 다음 시뮬레이션 전에 돈을 모아야 했다. 바로 그때 이팡즈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수싱은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이 빛났다. 그에게 돈을 빌릴 계획이었다.
나 이번 달에 좀 쪼들려서 500만밖에 못 빌려줘. 위팡즈가 말했다. 다 날리지 마. 다음 순간 수싱은 얼어붙었다. 그는 위팡즈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 자식아. 위팡즈가 포효했다. 내 돈 다시 내놔. 수싱은 시익 웃었다. 진정해, 친구. 농담이야.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를 찾아왔다. 선생님은 수싱이 자진 퇴학에 동의하면 보상금과 편안한 경비원 일자리를 주겠다고 말했다. 수싱은 그를 거에 때릴 뻔했다. 약속했던 입학 보상금 300만도 아직 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날 쫓아내겠다고? 웃기는 소리. 그는 자퇴할 계획이 없다고 말하며 돌아섰다. 캠퍼스에서의 수련이 그에게는 딱 맞았다. 기숙사로 돌아와 수싱은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영석을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였다. 시스템이 뽑아준 흰색 등급 재능은 그를 거의 피를 토하게 만들었다. 대머리가 됐지만 강해지진 않았다. 효과, 당신은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된다. 머리카락이 쉽게 빠지지만 당신의 대머리는 스님 같은 분위기를 풍겨 사람들이 당신을 더 신뢰하게 만든다. 즉시 활성화. 그는 머리를 움켜쥐었고 한 움큼의 머리카락이 빠져나왔다. 공포가 밀려왔다. 이게 대체 무슨 쓰레기 같은 재능이야? 수치 적어진 머리카락 때문에 외모가 망가지자 많은 후배 여학생들이 멀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예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렸다. 아마도 대머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육탄전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일격에 몬스터를 박살냈다. 곧 사람들은 그를 원펀치 스님이라고 불렀다. 대머리는 실제로 그를 더 다가가기 쉽게 만들었다. 1년 안에 그는 3천만이라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하지만 왕칭세는 그의 새로운 모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상춘공의 나머지 절반을 가져다 주었다. 수싱은 그녀에게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가 원했던 것은 그 기술의 두 번째 권위였다. 여동생과 위팡즈가 죽은 후 그는 다시 한번 재계의 거물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타로회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영석의 행방을 추적했다. 소문에 따르면 금능의 한 대종사급 강자가 영석이라는 희귀한 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마침내 그날이 왔다. 이번에는 왕칭센의 비급을 받지 않았으니 그 의문의 암살자가 다시 그를 노리지 않을 것이었다. 영석이 그가 진정으로 수련을 시작할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그 대종사와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놀랍게도 그 대종사는 진송설이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그의 대머리와 스님 같은 태도에 수싱은 금세 그녀와 친한 친구가 되었다. 진송설은 3개의 영석을 가지고 있었고 각각의 가치는 약 10억에 달했다. 수싱은 자신있게 말했다. 전부 사겠습니다. 30억은 그에게 푼돈이었다. 결국 진송설은 우정의 가격으로 총 3천만의 그것들을 그에게 팔았다. 수싱은 즉시 수련을 시작했다. 영석 단 반 개만으로 그는 연기 2층으로 올라섰다. 영석은 정말로 기적과 같았다. 이번에야말로 그는 마침내 진정한 수련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진송설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었다. 그녀는 온화하고 사려 깊었다. 그가 폐관 수련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이미 그를 위해 요리를 해두었다. 그녀는 영석이 청운비경이라는 던전에서 나왔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것들과 함께 그녀는 영미 한 자루를 가져왔다. 수싱이 바로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영미였다. 그의 흥분은 커져만 갔다. 수련 던전이 있다는 것은 그가 영석을 무한정 파밍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진송설은 그 던전이 2023년 11월 엘프 도시 서쪽에 예정된 7일간의 한정 인스턴스라고 설명했다. 2023년 11월. 올해잖아. 아직 10월이야. 아직 시간이 있어. 진송설은 약간 낙담한 듯 보였다. 던전의 늙은 NPC가 그녀에게 수련 자질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는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다. 수련 자질. 수싱은 시익 웃었다. 그거 하나는 내가 넘쳐나지. 그는 이제 깨달았다. 영석은 부차적인 것이었다. 진정한 보물은 기연과 운명이었다. 영석을 손에 쥔 수싱은 끊임없이 수련했고 그의 경지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 진송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수싱의 심장이 떨렸다. 그녀도 진마관으로 향하고 있었다. 왜 그가 아끼는 사람들은 모두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걸까? 진송설은 잠시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말해줄 수 있어요. 그녀는 진마관이 인류의 생명선이며 그들의 힘을 훨씬 뛰어넘는 적들에 대한 마지막 방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곳의 상황은 끔찍했고 그녀는 거기서 말을 멈췄다.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수싱은 그녀의 묘비 앞에 조용히 섰다. 그 후 그는 모든 자산을 팔아치웠다. 그는 다시 돌파하여 단체 2단계인 단골경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 후 3년 동안 그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그때 하늘이 갈라지며 거대한 눈이 하늘을 가득 채웠다. 수싱은 그것이 다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반항적으로 그것을 향해 포효했다. 언젠가 내가 판을 뒤집고 너를 삼켜버리겠다. 그는 다시 한번 불굴의 죽음을 발동시켰다. 다음 순간 그는 거수의 뱃속에 있었다. 위산이 녹아내리는 불처럼 그의 살을 태웠다. 인류는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의 눈이 녹아내리고 불굴의 죽음이 실패하자 수싱은 마침내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종말이었다. 시스템은 4가지 보상을 제시했다. 대머리지만 강하지 않음, 반보 단골경, 연기 2층, 그리고 영석 2.5개. 그는 망설임 없이 영석을 선택했다. 그는 즉시 수련을 시작했다. 소모 속도로 보아 영석 하나는 반경지의 진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던전을 돌고 돈을 벌어라. 그는 청운 비경이 열리기 전에 최대한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 영석을 비축해야 했다. 돈이 충분해지자 그는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이번에는 피트니스 광인이라는 재능을 뽑았는데 이는 우월한 신체 단련 효율을 부여했다. 다음 한 달은 평소처럼 지나갔다. 더 많은 던전, 더 많은 돈. 그는 여가 시간에 연기 4층으로 승급했다. 청운 비경이 열리기 직전에 기차를 탔지만 도착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던전을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 진송설이 나타났다. 30살의 미모가 절정에 달한 그녀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칼을 뽑았고 칼날은 그의 목에서 겨우 0.03cm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수싱은 움찔하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혹시 경도 직업대학의 진송설 선배님이신가요? 명예의 전당에서 선배님 성함을 받습니다. 진송설은 눈을 깜빡였다. 경도 직업대 출신이야. 네, 선배님. 저는 수싱입니다. 최근에 불교적인 질문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는데 운명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선배님께 여쭤보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삼생의 인연이 아닐까요?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그래서 그냥 질문을 하고 싶었던 거야. 좋아, 물어봐. 수싱은 진지하게 손을 모았다. 선배님, 말씀해주세요.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진송설은 충격으로 어지러워하며 얼어붙었다. 이 후배는 정말 깨달은 자로구나. 시작부터 10대 선문답 중 하나를 꺼내다니. 그 질문은 가면서 얘기하자. 방향을 보니 너도 금능으로 가는 것 같구나. 맞지? 그리고 그렇게 수싱은 믿음직한 안내인을 얻었다. 그들은 함께 청운 비경을 찾아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머리에서 나뭇가지가 자라는 노인이었다. 이곳은 선인의 비경이다. 큰 복을 가진 자만이 들어올 수 있지. 너희 둘 다 복이 있는 것 같구나. 다음 순간 그는 그들에게 각자 괭이를 던져주었다. 내게 영전 2이랑이 있다. 너희가 밭가는 것을 도와야겠다. 영곡이 잘 자라면 너희에게 인연을 내리겠다. 진송설은 어안이 벙벙했다. 밭을 갈라고. 그녀는 평범한 쌀조차 본 적이 없었다. 영곡을 어떻게 관리하란 말인가? 그때 그녀는 수싱이 이미 전문가처럼 일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시스템의 도움을 받은 수싱은 기본적으로 치트 모드로 움직였다. 일을 마친 후 그는 잠시 명상할 틈을 탑빠르게 연기 5층으로 돌파했다. 그는 정말 기뻤다. 7일 후 노인이 그들의 일을 검사하러 와서 무성한 영전을 보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보상이 주어졌다. 진송설은 영석 2 자루를 받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빛에 휩싸여 순간 이동했다. 수싱은 깜짝 놀랐다.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걱정 마라. 그저 그녀를 비경 밖으로 보냈을 뿐이다. 자, 여기에 손을 대보아라. 그들의 손바닥 사이에서 금빛이 번쩍였다. 노인은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오행 자병근이군. 수싱은 그럼에도 뻔뻔하게 간청했다.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따위 자질로. 노인이 코웃음을 쳤다. 너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재능이 스승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수싱이 다그쳐 물었다. 최소한 노인이 말했다. 이중 영근은 되어야지. 수싱은 침묵했다.
그의 연근은 백색 등급 재능이었다. 그의 자질이 평범한 것은 당연했다. 이 기회를 잡으려면 다음번에는 녹색 등급 연근을 뽑아야 했다. 결국 노인은 그에게 영석 30개와 영미 30근을 보상으로 주었다. 열심히 수련해라. 노인이 말했다. 낮은 자질 때문에 결심이 무뎌지게 하지 마라. 2년 후 그의 여동생은 순직했다. 그로부터 3년 후 이반쯔도 쓰러졌다. 수싱은 여전히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다. 곧 그의 순자산은 100억을 넘어섰다. 그는 진송서를 다시 만났다. 당신이 가진 영석을 사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진송설의 얼굴이 붉어졌다.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당신 자신을 좀 보세요. 당신은 사연이 있는 남자 같군요. 한 달 후 진송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4년 후 하늘이 어두워지며 거대한 짐승이 전과 같이 돌아왔다. 또 4년이 지나고 괴물이 다시 나타났다. 수싱은 36세의 나이로 죽었다. 시뮬레이션 완료. 시스템은 4가지 보상을 제시했다. 피트니스 광인, 단골경 LVO, 연기 LVO, 그리고 영석 40개. 이번에는 영미가 없었다. 아직 단골경을 돌파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나중을 위해 쌀을 좀 아껴두는 게 좋겠다. 그는 다시 영석을 선택했지만 돈이 부족했다. 필요한 금액의 절반밖에 없었다. 시스템은 교환에 4000 에너지 포인트를 요구했다. 그는 위반쯔에게 전화했다. 어이, 거기 있냐? 무슨 일이야? 나 지금 막 던전에 들어가려던 참이야. 깜짝 놀랐잖아. 형씨, 내가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해서 한 1억만 빌려줄 수 있을까? 위반쯔의 명랑한 목소리가 사라졌다. 내가 ATM으로 보여. 1억, 꿈깨. 5천만 원 빌려줄게. 한 푼도 더는 안 돼. 수싱의 고막이 울렸다. 잠시 후 그의 화페이 계좌에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고맙다, 형씨. 이전에 있던 500만 원과 합쳐 그는 이제 총 5,500만 원을 갖게 되었다. 좋아. 이제 백색 등급 아이템 5만 개를 대량 주문할 시간이다. 현실에서 청운 비경 던전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었고 이는 그에게 아직 4번의 시뮬레이션이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일주일 후 그는 행운의 역할을 바라며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이번에 그는 녹색 등급 재능인 장수를 뽑았다. 이걸 대체 어디다 써먹으라고? 난 은퇴자가 아니라 수련자라고. 일찍 죽는 게 이 바닥 일인데. 그래도 그는 추가로 영석 10개를 더 벌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그는 연근 재능을 기원하며 다시 시도했다. 시스템은 그에게 검의 달인 재능을 주며 또다시 그를 놀렸다.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차라리 스님이나 될까? 그 시뮬레이션이 끝난 후 그는 보상으로 영미를 선택했다. 수싱은 운명이 그에게 녹색 등급 연근 재능을 내려주길 바라며 미신에 의지했지만 운은 그의 편이 아니었다. 그는 터무니없는 것을 뽑았다. 너무 잘생겨서 헤르츠, 일명 에디슨 같은 얼굴. 이게 무슨 쓰레기 같은 재능이야? 난 아이돌이 되려는 게 아니라고. 예쁜 얼굴이 무슨 소용이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 재능은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시스템마저 그에게 반해버렸다. 잠깐, 이게 나라고? 젠장, 나 너무 멋지잖아. 수싱은 후배들을 데리고 또 다른 사냥에 나섰다. 정신 바짝 차려. 몬스터의 시선에 맞지 않도록 해. 만약 맞으면 바로 눈을 찔러. 그가 명령했다. 네, 선배님, 저 짐승 너무 섹시해요. 잠깐, 아니, 섹시한 건 선배님이에요. 여학생들이 킥킥거렸다. 집중해. 이건 데이트가 아니라 던전 공략이라고. 그는 속수무책으로 꾸짖었지만 그녀들의 눈은 하트로 반짝였다. 선배님,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저를 훔쳐보신 게 벌써 278번째네요. 거울조차 그에게 반한 듯했다. 아, 내가 정말 그렇게 잘생겼나? 상황은 더 나빠졌다. 선배님, 다음 판도 버스 태워주세요. 연예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고 심지어 남자들까지 그에게 추파를 던졌다. 이봐, 잘생긴 친구. 20년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지 않아? 겁에 질린 수싱은 도망쳤다. 잘생긴 건 하루 종일 저주야. 그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기숙사에 틀어박혀 조용히 수련하기로 결심했다. 나중에 그는 금능에 갔다가 우연히 진송설을 만났다.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했군요. 술 한 잔 어때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수싱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 모든 불교 수수께끼는 쓸모없었나 보군. 잘생긴 얼굴 하나면 정말 충분하구나.
노인이 그를 만났을 때 첫마디는 얘야, 얼굴 한번 잘생겼구나였다. 그의 외모만으로 노인은 그를 제자로 삼을 뻔했다. 안타깝게도 그의 자질이 너무 낮았다. 결국 노인은 그에게 영석을 추가로 주기만 했다.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 수련마저도 외모지상주의라니. 수싱은 한숨을 쉬었다. 시스템은 3가지 옵션을 제시했다. 에디슨 같은 얼굴, 축기경 2레벨, 그리고 영석 105개. 이 눈썹 짙은 배신자 같은 시스템아. 그가 신음했다. 너마저도 외모로 판단하다니. 좋아. 내가 그렇게 매료되었다니. 에디슨 같은 얼굴을 무료로 한 번 더 활성화해주다니. 무료 녹색 등급 재능은 나쁘지 않았다. 이것만 있으면 다음번에는 이중 영근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영석을 모으기로 했다. 일주일 후 그는 일회용 에디슨 같은 얼굴 재능을 활성화했다. 제발 시스템 형씨, 녹색 영근 재능 좀 뽑게 해줘. 그가 기도했다. 내가 환생하다가 중간에 죽는 걸 원하진 않잖아. 그렇지. 그는 시스템의 키스까지 날리며 녹색 등급 재능을 뽑았다. 띵! 축하합니다, 호스트. 목화 이중 영근을 획득하셨습니다. 당신의 자질은 이제 평범한 인간을 초월하여 더 이상 최하급 오행 자병근이 아닙니다. 이제 화, 화 속성 기술을 수련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녹색 등급 목화 이중 영근이다. 그는 이제 단 하루 만에 영석 하나를 통째로 흡수할 수 있었다. 역시 수련에서는 재능이 전부였다. 단 일주일 만에 수싱은 연기 5층에 도달했다. 수싱은 다시 한번 진송서를 만나 노수사에게서 새로운 퀘스트를 성공적으로 받았다. 임무가 끝난 후 노인은 그를 남게 했다. 내 잠재력은 나쁘지 않구나. 노인이 차분하게 말했다. 너도 수련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속성은 영전경작에 적합하고 화 속성은 연금술에 재능을 부여한다. 기회를 틈타 수싱이 물었다.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늦게 시작했구나, 얘야. 수련하기 가장 좋은 나이를 놓쳤어. 받아들이기 싫었던 수싱이 물었다. 만약 제가 정상적으로 시작했다면 지금쯤 어떤 경지에 있었을까요? 최소 금단경은 됐겠지. 노인이 대답했다. 즉, 제자로 받아들여지려면 수싱은 다음 청운 비경 던전이 열리기 전에 금단경에 도달해야 했다. 노인은 그에게 옥간을 건넸다. 여기에 내 영역을 주입해보거라. 그 안에 있는 방법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수련 기술이었다. 일단 수싱이 종말이 오기 전에 스승을 모신다면 6년이 지났다. 수싱은 마침내 신농영술의 기초를 파악하고 영미를 재배하여 하품작물 1000근을 수확하는 법을 배웠다. 영미를 먹은 후 그의 단체 수련은 단골경으로 돌파했다. 그는 자랑스럽게 진송설에게 다가갔다. 이 영곡들은 제가 직접 수확한 것입니다. 이것들을 영석 20개와 교환하고 싶습니다. 진송설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 달도 잘 부탁할게요. 수싱의 얼굴에는 다시 한번 만감이 교차했다. 갑자기 하늘을 가르는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거대하고 달을 가리는 눈이 위에서 열렸다. 시스템 알림, 다음 보상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목화 이중 영근, 녹색 재능, 10,000 에너지 포인트, 축기경 LV3, 2700 에너지 포인트, 단골경 LV7, 7500 에너지 포인트, 신농영술, 1000급 스킬, 10억 에너지 포인트, 하품 영미신근, 25,000 에너지 포인트,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수련 통찰, 10,000 에너지 포인트. 깨달음까지 살 수 있구나. 그가 중얼거렸다. 100억 포인트라니. 이 기술은 신급이군. 그는 현실에서 노인에게서 그 기술을 얻겠다고 다짐했다. 이중 영근 같은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다. 띵! 시스템 알림. 기존 백색 등급 영근 재능이 감지되었습니다. 목화 이중 영근이 그것을 덮었습니다. 수싱은 놀라서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냥 커지기만 했네. 그는 던전이 열리기 전에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리기로 결심했다. 이번 목표는 금단경이었다. 일주일 후 시뮬레이션 날이 우연히 던전이 열리는 날과 겹쳤다. 수싱은 비행 중에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속삭였다. 시스템 시뮬레이션 시작. 띵! 축하합니다, 호스트. 백색 등급 재능을 획득하셨습니다. 정직한 얼굴. 당신의 외모는 정의롭고 믿음직스러워 보여 다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당신을 신뢰하게 만듭니다.
착륙 후 수싱은 바로 진송서를 찾아 나섰다. 정직한 얼굴을 활성화하자 그는 즉시 그녀의 반응을 알아차렸다. 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이 후배가 이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그녀는 생각했다. 그는 노수사의 임무를 아무 문제 없이 완수했다. 노인이 물었다. 정말로 영석 1000개만 원하는 것이냐? 내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게냐? 알겠다. 노인이 한숨 쉬었다. 어차피 내 경지가 너무 낮구나. 내가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억지로 강요하진 않겠다. 영석을 받은 후 수싱은 풍수가 좋은 명당을 골라 폐관에 들어갔다. 이 기간 동안 손인한, 이반쯔 그리고 진송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시간이 흐릿해졌다. 마지막 영석이 가루로 부서졌을 때 그의 폐관 수련이 마침내 끝났다. 축기 9층 금단경까지 딱 한 걸음 남았는데 영석이 다 떨어졌군. 그가 중얼거렸다. 띵. 시뮬레이션 완료. 보상, 정직한 얼굴, 백색 재능, 1000 에너지 포인트 또는 축기 9층 수련, 9800포인트. 겨우 축기 9층이라니. 또 영석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야. 그는 타오르는 눈으로 앞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청운 비경에는 진짜 연기가 있어. 이번에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현실이야. 진송설을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진정해.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너는 10대 불교 선문답을 외운 남자잖아. 곧 그는 그녀의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녀가 벌써 30이라니 믿기 힘들어. 22살보다 많아 보이지 않아. 선배님, 혹시 진송설 선배님이신가요? 교내 랭킹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했군요. 선배님도 금능으로 가시나요? 그녀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미안, 나 바빠서.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는 당황했다. 젠장, 잊고 있었네. 재능이 활성화되지 않았잖아. 그녀에게 난 그냥 모르는 사람일 뿐이야. 플랜 B를 실행할 시간이다. 그는 두루마리 한 뭉치를 꺼내다가 실수로 바닥에 모두 떨어뜨렸다. 내 고서들이. 진송설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걸음을 멈췄다. 수싱은 쪼그려 앉아 그것들을 주우며 한숨 쉬었다. 이런 비극이 있나. 이건 고서점에서 구한 희귀한 책들인데. 그녀도 쪼그려 앉았다. 불교를 공부하시나요? 그냥 취미일 뿐입니다. 선배님의 연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제가 불교 철학을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아세요? 그녀가 놀라서 물었다. 물론이죠. 그가 미소 지었다. 학원 도서관에서 선배님 논문을 읽었거든요. 시뮬레이션에서처럼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렇다면 이건 운명이겠네요. 우리 둘 다 진링으로 가는 길이니 같이 가요. 수싱의 심장이 뛰었다. 올 것이 왔군. 던전 발동 조건. 그들은 가는 내내 즐겁게 대화를 나눴다. 그는 던전이 곧 드러날 것임을 직감했다. 선배님, 저기 보세요. 저쪽에 빛이 있어요. 진송설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빛을 향해 서둘러 다가갔다. 수싱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뒤따라갔다. 드디어 진짜 던전이군. 이번에는 진짜 제자가 되고 말겠어. 후배님, 임시 던전은 위험해요. 아직 졸업도 안 했잖아요. 들어가지 마세요. 선배님이 있잖아요. 제가 죽길 바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마음이 약해졌다. 그렇게 절 믿으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곁에서 떨어지지 마세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계단식 계곡이 그들 앞에 펼쳐졌다. 여기가 청운평원이구나. 그는 속삭였다. 현실 세계의 공기는 시뮬레이션과는 비교도 안 되게 풍부하고 짙고 연기로 취할 것 같았다. 정말 순수한 기운이다. 여기서 수련하면 틀림없이 돌파할 수 있을 거야. 조심하세요. 진송설이 경고했다. 많은 던전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죽음을 숨기고 있어요. 수싱은 익숙한 척하며 미소 지었다. 선배님, 저기 보세요. 초가집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노인이 갑자기 나타났다. 너희 둘은 어찌 나의 은신처를 찾았느냐? 그가 물었다. 진송설이 설명했다. 우연히 무지갯빛 입구를 발견해서 따라 들어왔습니다. 장로가 수염을 쓰다듬었다. 운명이 너희를 이리로 이끌었구나. 운이 좋으니 내가 너희에게 기회, 즉 행운의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 내가 수련에 바빠밭을 거에 돌보지 못한다. 너희 둘이 좀 도와주겠느냐? 수싱은 선뜻 동의했다.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선배님, 이 노인분 꽤 좋으신 분 같아요. 그냥 농사 좀 지어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임시 던전이라서 아쉽네요. 진송설이 눈을 깜빡였다.
농사 지을 줄 알아요? 물론이죠. 저 시골 출신이거든요. 매년 최소 한 번은 밭을 갈았어요. 그들은 밭으로 들어섰고 수싱은 그녀에게 잡초를 뽑기 시작하라고 손짓했다. 그리고는 물통 2개를 들고 물을 주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영곡에 연기를 주입하여 더 빨리 자라도록 도왔다. 진송설이 물었다. 수싱, 왜 수련자의 시험이 농사일까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걸까요? 수싱이 씩 웃었다. 누가 신경 쓴대요. 산은 아름답고 공기는 기로 가득하고 제 생각엔 농사도 꽤 편안한데요. 진송설이 미간을 찌푸렸다. 임무가 어려울수록 보상이 큰 법인데. 근데 이건 그냥 농사잖아요. 보상이 얼마나 좋겠어요. 수싱은 그녀를 무시하고 수련에 몰두했다. 연근이 없는 자들에게 이곳은 무가치했다. 그에게는 영석 1만 개의 가치가 있었다. 노인은 그의 기운을 알아차리고 놀라 눈을 크게 떴다. 7일 후 진송설이 곡식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그녀 뒤에서 격렬한 기운의 파동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봤다. 수싱이 돌파 직전에 있었다. 축기기 정점 금단 경지에 이르기까지 단 한 걸음 남았다. 진송설과 장로가 달려왔다. 수싱,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다. 이 젊은이가 수련자였구나. 노인이 경외심에 차서 말했다. 실례지만 자네의 연근은 무슨 속성인가? 수싱이 머리를 극적였다. 저는 어쩌다 보니 수련에 발을 들여서요. 제가 무슨 속성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속성도 모르는데 수련은 정점에 이르렀다고? 인상적이군. 젊은이, 여기에 손을 얹어보게. 올 것이 왔군. 수싱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생각했다.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목화 이중 연근이군. 노인이 선언했다. 최상급은 아니지만 수련의 길을 걷기엔 충분하고 연단술에 완벽하게 적합하구나.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가 말을 이었다. 내가 수련하는 공법, 상록파의 장춘공은 상한선이 낮지만 초심자에게는 이상적이지. 목의 기운은 생명을 키우고 만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낸다. 영농술에 완벽하게 들어맞는구나. 노인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인연이 사람을 모으는 법이지. 나는 청운종의 미천한 농부, 도오는 청운자라 한다.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기명 제자로 받아줄 수 있다만. 수싱의 눈이 빛났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제자가 스승님께 인사 올립니다. 노인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내가 내 문파에 들어왔으니 3가지 선물을 주마. 첫 번째는 선법, 신농 영식결이다. 우연히 얻어 1000년 동안 통달하려 애썼지만 완벽에 이르지 못했다. 너의 농사와 수련 연근에서 큰 재능이 보이는구나. 이 술법을 통달한다면 3000세계의 강자들 사이에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수싱은 눈을 크게 뜨고 대나무 두루마리를 응시했다. 에너지 포인트 10만 점이라니. 이 비급은 10만 포인트의 가치가 있군. 두 번째 선물은 청운자가 말을 이었다. 이 개인 차원, 삼촌복지다. 작고 겨우 직경 100m에 불과하지만 순수한 기로 가득 차 있어 연구와 영역 수련에 완벽하지. 수싱은 깊이 머리를 조아렸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세 번째 선물은 청운종의 청운패다. 기명 제자일지라도 종파 내에서 지위를 부여해준다. 환어경지에 이르면 그것을 사용해 정식으로 종파에 들어가거라. 수싱의 심장이 뛰었다. 진짜 선문 종파라니. 진짜로 합류할 수만 있다면 대박이다. 스승님, 제가 연단술에 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연단술 기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물었다. 나 자신도 연단술에는 능숙하지 않다. 노인이 껄껄 웃으며 고대의 두루마리를 건넸다. 이것은 적화단경이다. 360개의 단약 제조법이 담겨 있으니 너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수싱은 경건하게 두루마리를 들었다. 이것만 있으면 수련과 도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명심해라. 청운자가 경고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라. 내가 이미 수련하고 있는 장춘공은 너를 환어경지로 이끌어 줄 것이다. 그것을 완전히 통달하면 다시 나를 찾아오거라.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빗줄기가 되어 사라졌다. 스승님, 잠깐만요. 제 공법은 불완전합니다. 반쪽짜리 두루마리로는 환어경지에 이를 수 없어요. 수싱이 신음했다. 저 노인 일부러 그런 건가? 아니면 이것도 또 다른 시험인가? 장춘공의 나머지 반쪽을 찾아 나서야겠군. 바로 그때 진송설이 나타났다. 수싱, 여기 있었군요. 벌써 어두워졌어요. 마침 잘 오셨어요, 선배님.
영미 신근을 영석 신계와 교환하고 싶어요. 좋아요. 진송설이 미소 지었다. 애초에 당신이 이 보상들을 얻게 도와줬잖아요. 나누는 게 공평하죠. 받기 부끄러우면 그녀가 장난스럽게 덧붙였다. 그럼 적어도 시내까지 바래다 주세요. 알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그녀의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다. 진송설이 매혹적인 레이스 란제리를 입고 나왔다. 후배님, 그녀가 놀렸다. 질링에 온 게 누굴 찾으러 온 건가요? 아니면 뭘 찾으러 온 건가요? 어느 쪽이든 제 도움이 필요한가요? No ban hero. 소펜 시뮬레이터. 왕칭센이 자퇴한 후 수싱은 영지에서 수련을 계속했다. 그녀가 떠난 지 2년째 되던 해 그는 단골경 7단계에 도달했다. 3년째에는 9단계로 돌파했다. 4년째에는 단골경을 달성했지만 넘어설 수 없는 병목 현상에 부딪혔다. 신농의 영농 경전에 따르면 각기 다른 영초는 서로 다른 수련 성장률을 제공했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미보다 더 강한 것이 필요했다. 그때 그는 스승이 영초 씨앗 주머니를 남겨줬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재빨리 그것을 찾아냈고 안에서 몇 개의 창백한 씨앗을 발견했다. 라벨에는 백옥삼이라고 적혀 있었다. 평범한 인삼을 영지 깊숙이 묻고 매일 영기로 키워 10년 후에 수확하라. 10년이라. 그는 씁쓸하게 중얼거렸다. 그때가 바로 대재앙이 닥치는 때잖아. 수확할 때쯤이면 난 죽어 있겠군. 그럼에도 백옥삼은 그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식물이 연기를 통해 진화할 수 있다면 동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닭 몇 마리를 잡아 영지 성역에 풀어놓고 영미를 먹였다. 10마리 중 1마리는 즉사했지만 생존자들은 더 강해지고 심지어 더 똑똑해졌다. 그가 영계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동안 왕칭센이 장춘공 상권을 가지고 돌아왔다. 선배님, 우리 길에 완벽한 수련 비급을 찾았어요. 수싱은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부탁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조직에 저를 소개해주세요. 왕칭센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대종사급에 도달했으니 새로운 회원을 데려올 권리가 있어요. 수싱은 흥분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칭센. 곧 그녀는 그를 그림자가 가득한 홀 강림교의 본거지로 이끌었다. 그림자 장로님, 왕칭센이 공손하게 말했다. 수싱이 도착했습니다.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다. 그림자 장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차분하면서도 압도적이었다. 내가 우리 교단에 합류하고 싶어하니 우리가 누구인지 설명해주마. 우리는 강림교다. 우리의 교리는 폭정을 타도하고 세상은 이계인의 것이며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수싱은 마시던 음료에 거의 사례가 들릴 뻔했다. 내가 지금 대체 뭘 들은 거지? 그림자 장로가 책상을 내리쳤다. 인간은 이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 위대한 이계인들만이 진정한 신이다. 여기가 아직 수련 세계야? 아니면 우주적 악몽이야? 수싱은 불신감에 얼어붙었다. 그림자 장로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지금이라도 물러설 수 있다. 일단 강림교에 가입하면 되돌아갈 길은 없다. 수싱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장춘공 학원이 돼가라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그림자 장로가 손을 흔들었다. 그럴 필요 없다. 공법을 원한다면 임무를 맡거나 보물을 바쳐라. 수싱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보물, 영미도 해당될까? 그는 작은 자루를 꺼냈다. 장로님, 이것으로 수련법과 교환할 수 있습니까? 그림자 장로는 쌀을 가지고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중에 다른 장로가 경비병들과 함께 나타나 수싱을 고문하며 쌀의 출처를 밝히라고 했다. 결국 그는 29세에 고문당해 죽었다. 중장로님,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제자가 물었다. 중장로가 수싱의 몸을 밟고 비웃었다. 너 같은 벌레가 감히 불멸을 꿈꿔? 수싱의 의식이 돌아왔다. 시스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킬 죽었지만 굴하지 않음 실패. 시뮬레이션 종료. 저 장로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었다. 그냥 착각이었을까? 시스템이 다시 울렸다. 보상 하나를 선택하세요. 천하장사, 녹색 재능, 에너지만. 축기기 정점, 수련, 에너지 1000. 영미 3000근. 아이템, 에너지 300만. 영계 5마리. 애완동물, 에너지만. 단골기 정점, 수련, 에너지만. 수싱은 강림교는 나중에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보상부터.
보상은 하나만 받을 수 있었지만 그는 전부 원했다. 결국 그는 천하장사를 선택했다. 그의 재능이 있다면 다음 시뮬레이션에서는 확실히 단골기 정점에 도달할 것이다. 하지만 남은 에너지는 2000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시뮬레이션을 하기에도 부족했다. 돈을 벌 시간이다. 수싱은 진송설에게 전화해 만날 시간이 있는지 물었다. 호텔에서 그녀가 물었다. 영미 신근을 판다고요? 네. 그가 대답했다. 가격을 매겨주세요. 돈이 부족해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좀 빌려줄 수 있어요.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데요? 5천만. 놀랍게도 그녀는 동의했다. 그녀의 할아버지가 진시상행을 운영했다. 1억이라도 문제없었다. 수싱이 시익 웃었다. 그럼 1억으로 하죠. 영미는 이자로 할게요. 그렇게 많은 돈이 왜 필요해요? 그녀가 묻자 그는 미소 지었다. 나중에 말해줄게요. 지금은 진시상행에서 흰색 회색 장비를 좀 사다 주세요. 떠나기 전 그는 경고했다. 영미는 당신 수련을 위해 간직하세요. 팔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 것 때문에도 죽여요. 그가 떠나면서 수싱은 뒤를 돌아보았다. 강림교가 그녀를 노리게 할 수는 없어. 집에 돌아오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잘됐네. 이제 억만장자 빚쟁이가 됐군. 어떻게 돈을 벌지? 쌀이랑 닭을 팔아. 말도 안 돼. 됐어. 다음 시뮬레이션에서 답을 찾겠어. 녹색 재능을 뽑았다. 강철 의지. 당신의 정신력은 평균보다 몇 배 더 강합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수싱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의지력 재능이라니 완벽해. 그는 청운자 스승님이 남긴 선물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 거기에 영감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수싱은 2개의 단약 제조법을 찾았다. 일주일간 에너지를 유지시켜주는 벽곡단과 즉시 20대의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주안단이었다. 그는 시익 웃었다. 둘 다 노다지였다. 첫 번째는 자제력 없는 다이어터들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젊음을 좇는 부유한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다. 좋아. 그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다. 돈 좀 벌어볼까? 그는 즉시 단약 제조를 시작했다. 몇 분 후 화로가 폭발했다. 연기 속에서 기침하며 수싱은 중얼거렸다. 그래, 라이터는 적절한 도구가 아니었나 봐. 그 이화술이나 익혀야겠어. 이화, 리화, 진정한 영적인 불꽃이라는 뜻이겠지. 빛을 부로 바꾸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화염술을 익히는데 온 힘을 쏟았다. 그동안 왕칭센이 찾아왔다. 열정적인 밤을 보낸 후 그녀는 결국 강림교에 가입했다. 다음 해가 되자 수싱은 하루에 6시간 동안 불을 제어할 수 있었다. 손바닥 위에서 살아있는 불꽃이 춤추는 것을 보며 그는 외쳤다. 됐어. 마침내 6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어. 그 불은 치명적이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즉시 수치로 변했지만 그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았다. 완벽한 무기이자 재련 도구였다. 마침내 진짜 공격 술법이 생겼군. 이걸로 단약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그의 연단술은 급속도로 향상되었다. 7년째 되던 해 수싱은 여동생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는 슬픔을 묻고 다시 수련에 몰두했다. 마침내 그는 첫 번째 단약을 생산해냈다. 벽곡단은 완벽했다. 나쁘지 않군. 그가 말했다. 다음은 미용단이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3년 후 성공했다. 기적을 목격할 시간이야. 그는 하나를 입에 넣으며 말했다. 거울을 보니 변화가 없었다. 또 실패한 건가? 갑자기 그의 배에서 소리가 났다. 그는 화장실로 달려갔다. 악취가 너무 심해서 영계들조차 기절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다시 거울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의 피부는 빛나고 매끄럽고 젊어 보였다. 좋아. 그가 흥분해서 말했다. 조제법을 좀 손보고 방기 문제만 해결하면 이걸 진송설에게 팔아야지. 부잣집 아가씨들이 환장할 거야. 그는 호텔에서 그녀를 만나 단약을 건넸다. 그녀는 그것을 쳐다보았다. 이게 정말 사람을 젊게 만들어? 수싱은 미소 지었다. 내가 언제 거짓말한 적 있어? 망설임 없이 그녀는 그것을 삼켰다. 그녀의 몸에서 빛이 터져나왔다. 불순물이 쏟아져 나오며 그녀의 피부는 빛났다. 수싱이 그녀에게 거울을 건넸다. 자, 팔릴 만하지? 그녀는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는 10년은 더 젊어 보였다. 그의 손을 잡으며 그녀는 외쳤다. 몇 개나 있어? 전부 다 살게.
한 알에 1억. 진송설이 한 알에 1억이라고 했을 때 수싱은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렇게나? 이까짓 거에. 나머지도 다 팔아.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전부 다. 내가 전부 살게. 수싱은 얼어붙었다.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기댔다. 더 만들 수 있어?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알아볼게. 돌아오는 길에 왕칭센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또 자퇴했고 이번에도 그는 그녀를 막지 않았다. 몇 년 후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서 종사급이 되어 돌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중춘공 상편을 가져다 주었지만 수싱은 거절했다. 난 기술 따윈 필요 없어. 강림교에 들어가고 싶어. 그녀는 충격받았지만 동의했다. 영 장로님, 왕칭센이 말했다. 이쪽은 제 선배님이세요. 수싱, 장로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가입하려면 기여를 해야 한다. 마침 임무가 하나 있지. 장로님, 왕칭센이 애원했다. 너무 위험해요. 기초부터 시작하게 해주세요. 좋다, 장로가 말했다. 내가 데려온 사람이니 내가 결정해라. 왕칭센은 이유 없이 행동하지 않아. 수싱은 생각했다. 이 임무는 분명 치명적일 거야. 그날 밤 둘의 은밀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그녀의 임무가 진마관에서 인간의 정보를 마족에게 유출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맞아요. 그녀가 확인했다. 자살 임무예요. 선배님은 참여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럼 왜 인류를 배신하는 거야?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돌아갈 길이 없으니까요. 쉬세요, 선배님. 그녀가 속삭였다. 내일 다른 장로님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수싱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뭘 물어봐도 그녀는 진실을 말해주지 않을 거야. 다음 날 그는 약초를 사러 갔다가 평소 가격의 10배인 인삼을 발견했다. 회복 무약 수요가 폭발했어요. 가게 주인이 말했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전 끝장이에요. 수싱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게 강림교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까?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물자 부족이 설명되지. 좌절한 그는 미용단의 저렴한 버전, 이른바 부잣집 아가씨 행복단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곧 그는 성공했다. 천재로군. 이걸 대량 생산할 수 있겠어. 그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질릉으로 달려가 진송설을 만났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 너무 늦었다. 그녀는 죽어 있었다. 그녀의 시신을 바라보며 수싱은 속삭였다. 대체 언제쯤 종말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의 뒤에 그림자가 나타났다. 종장로가 예고 없이 공격했다. 수싱은 즉사했다. 당신은 사망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완료되었습니다. 보상 선택지가 나타났다. 철의 의지, 재능, 에너지 1만, 5에서 9급 연계, 펫, 에너지 10만, 펫, 에너지 10만, 초급 이화술, 술법 깨달음, 에너지 10만, 이화 연단술 기초, 연단 깨달음, 에너지 10만. 아, 결정장애 오네. 철의 의지랑 화염술 둘 다 갖고 싶은데. 그는 비명을 질렀다. 수싱이 시스템에 소리쳤다. 이 망할 자식아. 배짱 있으면 이번엔 보상 2개 가져가게 해줘. 띵. 호스트는 에너지 50만을 소모하여 시뮬레이터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인생 시뮬레이터 2.0 업데이트로 이제 보상을 하나 대신 2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몰입형 시뮬레이션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에너지 10을 소모하여 선택한 날을 다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수싱은 시익 웃었다. 어쩌면 그의 숨겨진 재능은 정말로 소원 성취였을지도 모른다. 좋아, 그럼. 위험 없이는 보상도 없지. 50만으로 하지. 띵. 인생 시뮬레이터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보상을 선택해주세요. 그는 불굴의 의지와 이화술 입문 깨달음을 선택했고 11만 포인트를 소모하여 11포인트가 남았다. 텅 빈 지갑을 보며 그는 한숨을 쉬었다. 돈은 항상 부족하군. 그는 진송설에게 전화에 영미 20근을 팔겠다고 제안했다. 응답이 없었다. 그의 심장이 철렁했다. 잠시 후 2천만 크레딧이 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거 먼저 써. 그녀가 문자를 보냈다. 그는 거의 울 뻔했다. 이게 바로 부자 미녀에게 후원받는 기분이구나. 돈이 준비되자 그는 일주일만 기다렸다가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 단약 깨달음을 가져오기만 하면 되었다. 대학 시절에 자신이 미용단을 먹었다면 지금 얼마나 더 젊어 보일까 궁금했다. 일주일 후 그는 다음 시뮬레이션을 시작했다. 띵! 축하합니다. 녹색 재능을 획득했습니다. 행운의 연속. 당신의 행운 능력치는 보통보다 훨씬 높습니다. 종종 돈을 줍고 $10짜리 복권을 긁으면 $20에 당첨됩니다.
수싱은 활짝 웃었다. 이건 좋은데. 기숙사 안에서 수싱은 다시 시뮬레이션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번에 그의 목표는 충분한 단약 재련 경험을 얻는 것이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노가다를 시작했다. 아마도 행운의 연속 덕분인지 그의 연계무리는 생존율이 훨씬 높고 품질도 더 좋았다. 그의 단약 성공률 또한 치솟았다. 미용단은 최상급 옥처럼 빛났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진송설에게 전화했다. 송설아, 경도에 언제 올 수 있어? 너한테 좋은 거 있는데 어때? 그렇게 비밀스러운 거야? 그녀가 호기심에 물었다. 널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지. 그가 놀렸다. 그녀의 수줍은 목소리가 웃음과 함께 돌아왔다. 대낮에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못됐어. 오늘 밤에 갈게. 기다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가 초조하게 외쳤다. 나중에 만났을 때 그는 그녀에게 단약 2개를 건넸다. 이건 내 새로운 창작품 감비단과 미용단이야. 난 이걸 부잣집 아가씨 행복단이라고 부르지.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 같아? 이전 시뮬레이션에서처럼 진송설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진시상회를 통해 경매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돈더미를 보며 수싱은 자신을 거에 주체할 수 없었다. 이게 바로 벼락부자가 된 기분이구나. 프리미엄 버전은 경매로 나갔다. 일반 버전은 소매로 팔렸다. 진송설의 영향력 덕분에 그는 다시는 파산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구나. 그는 웃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여자들은 정말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구나. 그리고 그는 가장 안전한 곳인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은 평화롭지 않았다. 한 소녀가 갑자기 그에게 부딪혀 그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봐요, 잘생긴 오빠. 같은 구덩이에 빠지다니 운명인가 봐요. 위챗 추가해도 될까요? 작업 걸 시간 있으면 경찰부터 부르지 그래. 미용단은 내 거야. 다른 여자가 소리쳤다. 미친년아, 그는 내 거야. 칼이 그의 목에 겨눠졌다. 도련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지? 상황이 복잡해졌지만 수싱의 불굴의 의지 덕분에 그는 무사히 캠퍼스로 돌아왔다. 그는 가만히 머물며 오로지 단약 재련에만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연기가 막히자 그는 단체 3단계인 연장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에 그는 여동생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게 되었다.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수련했다. 그는 곧 연장경이 무력으로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스승 청운자의 옥간을 다시 읽어야 했다. 옥간에는 돌파의 필수적인 연장단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다. 주재료인 황선초는 장기를 강화하며 음수에서 3년 동안 재배해야 한다. 3년.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어. 3년 후 수싱은 마침내 연장단을 재련할 충분한 재료를 갖게 되었다. 그는 그 세월 동안 농사를 지으며 1에이커에 달하는 황선초를 성공적으로 재배했다. 먼저 이화염으로 뿌리를 끈적해질 때까지 가열한다. 다음 순간 쾅, 또 다른 폭발이 일어났다. 콜록, 젠장. 이건 너무 어려워.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믿으며 수많은 어머니를 거친 끝에 그의 이화염 제어 능력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이제 집기산도 재련할 수 있는데 연장단이라고 못할 게 뭐야? 그래도 완전한 손해는 아니었다. 집기사는 그의 내공을 높여주어 미래의 연단수를 더 순조롭게 만들었다. 조용히 날들이 지나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의 문을 두드렸다. 자신을 진송설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중년 남성이었다. 간단히 말하지 남자가 엄숙하게 말했다. 첫째, 송설이는 죽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둘째, 딸의 유품 중에서 이 단약들을 발견했다. 내가 만들었나? 남은 게 몇 개든 전부 내가 사겠다. 수싱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감비단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이유를 말해주셔야 합니다. 루멘 시력. 좋다. 자네도 인간이니 진실을 알아야겠지. 진마관에서 인류의 상황은 끔찍하다. 우리는 전문가가 부족하고 자네의 감비단은 종사급 전사가 3일 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아낀 시간은 전장에서 더 오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는 미간을 찌푸렸다. 상황이 그렇게 나빠져서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단 말인가?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3일 후에 단약을 가지러 오십시오. 진 씨의 아버지가 떠난 후 수싱은 다시 불꽃을 피우고 재련을 계속했다.
하지만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채웠다. 진마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사람들은 죽으러 그곳으로 달려가는 걸까? 며칠 후 그들은 다시 만났다. 노인이 말했다. 젊은이, 여기 대금일세. 금괴로 환전해왔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수싱이 말했다. 대하 군부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만날 수 있다면 이 단약들은 제 선물입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메시지는 전달하겠네. 하지만 그들이 자네를 만날지는 내 소관이 아닐세. 그는 수싱에게 차에 타라고 했다. 그를 데려가고 싶은 곳이 있었다. 검은 안대를 꺼내며 그가 말했다. 이걸 쓰게. 불안했지만 수싱은 생각했다. 최악의 경우 그냥 다른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되지. 그리고 미지의 곳으로 향하는 고급차에 올랐다. 곧 수싱은 대하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들의 본거지인 인왕전에 도착했다. 바로 그때 깊은 목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젊은 친구, 들어오지 않겠나? 나를 찾고 있지 않았나? 그는 얼어붙었다. 전음술이라니 누구든 황제급이어야만 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다. 안에는 대하 군부 최고 지도자 중 한 명인 류현무가 앉아 있었다. 친절하게 웃으며 그가 말했다. 아, 수싱. 자네가 그 군량단을 재련한 사람이라고 들었네. 수싱은 눈을 깜박였다. 감비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현무는 빙그레 웃었다. 평시에는 그렇지, 다이어트 약이지. 하지만 전시에는 군량단이라고 부른다네. 인간 세상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수싱이 물었다. 류현무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그건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닐세. 나는 자네의 단약 조제법을 사러 왔네. 수싱은 생각했다. 어차피 영미 없이는 만들지도 못할 텐데. 조제법은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저 진마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 여동생, 형제들, 그리고 진송설이 정말 어떻게 죽었는지 말해주십시오. 류현무는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다시는 말해서는 안 되네. 그는 수싱을 밖으로 이끌었다. 주위에는 모두 경도 직업대학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수싱은 미간을 찌푸렸다. 왜 이 사람들이 모두 여기 있는 거죠? 류현무가 대답했다. 이곳이 진마관의 인간 요새일세. 모든 직업인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이 도시에 합류하여 싸워야 해. 하지만 제 동기들은 겨우 마스터급인데. 류현무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렇다. 자네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종사급은 거의 전멸했다고 보면 돼. 그가 침울하게 말했다. 대부분은 이미 죽었네. 그는 앞쪽에 빛나는 장벽을 가리켰다. 자네의 여동생, 형제들, 그리고 송설이 모두 저기서 쓰러졌다. 요새 안에 머물게. 병사들을 위한 단약을 계속 정련하게. 결계 밖으로는 나가지 말고. 연단실로 돌아온 수싱은 마침내 진실을 알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 그는 생각했다.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만 해. 하지만 문을 열자 경비병이 그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 수선생. 류 사령관님의 명령 없이는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환각 안개 단약을 정련하기 시작했다. 몇 분 후 성공했다. 난 정말 천재야. 그는 시익 웃었다. 첫 시도에 그는 문을 살짝 열고 단약을 밖으로 던졌다. 경비병은 즉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수싱은 몰래 빠져나왔다. 그는 심장을 두근거리며 전장의 결계를 향해 나아갔다. 결계를 통과하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피가 얼어붙었다. 거대한 야수가 폐허 위에 우뚝 솟아 있었는데 금속과 분노로 만들어진 괴물이었다. 한 늙은 도사가 외쳤다. 약점은 눈이다. 왼쪽 눈을 공격해라. 수련자들이 앞으로 쇄도하며 공격을 퍼부었다. 그 야수는 파리처럼 그들을 쳐냈다. 한 명의 목을 움켜쥐고는 비웃었다. 어리석은 인간. 그 수련자는 포효하며 자폭했다. 폭발로 괴물의 왼쪽 눈이 산산조각 났다. 지금이다. 노인이 외쳤다. 총공격. 수백 명이 돌격했고 칼날이 번쩍이고 화염이 치솟았다. 전장 전체가 천둥처럼 흔들렸다. 피눈물을 흘리는 괴물은 웃음을 터뜨렸다. 어리석은 놈들, 날 죽일 순 없다. 늙은 도사는 죽은 제자의 복수를 맹세하며 앞으로 돌진했다. 그의 검은 괴물의 눈을 똑바로 꿰뚫었다. 야수는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비명을 질렀다. 늙은 자식, 그것이 울부짖었다. 너도 지옥으로 끌고 가주마. 잠시 후 괴물은 마침내 죽어서 쓰러졌다.
한 수련자가 한숨을 쉬었다. 고작 야수 한 마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많이 죽다니. 그 참상을 지켜보며 수싱은 마침내 깨달았다. 나난과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죽었겠구나. 그의 뒤에 류이아누가 나타나 엄숙하게 말했다. 대야국이 건재하는 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아이야, 집으로 돌아가라. 여기엔 더 이상 슬퍼할 가치가 있는 것은 없다. 수싱은 그때 진마관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공은 시간 문제였다. 슬픔을 결의로 바꾸어 그는 장기단련 단약을 마스터하고 다음 경지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단약을 삼켰다. 심장이 한번 뛰자 그의 몸은 기의 불꽃으로 폭발했다. 시뮬레이션 종료. 선택 가능한 보상, 행운의 연속, 녹색 재능. 만 에너지, 갑작스러운 영감, 녹색 재능. 만 에너지, 단골경, 수련 단계. 만 에너지, 이화 연단술, 초급 깨달음. 23만 에너지. 이게 뭐야? 내가 만든 단약에 내가 터져버렸잖아. 연달로를 실패한 것도 아닌데. 그는 떠올렸다. 재료는 3년 묵은 황선초 뿌리 1에이커 분량이었다. 그래서 약효가 너무 강했던 거구나. 약초의 연수가 중요하군. 다시 시도하기 전에 더 강한 수련이 필요하겠어. 그는 초급 이화 연단술 깨달음을 추출하기로 했다. 띵. 갑작스러운 영감, 녹색 재능을 획득했습니다. 비용만 에너지. 잔여량 133. 띵. 이화 연단술 초급을 획득했습니다. 비용 10만 에너지. 잔여량 33. 그럼 이번 시뮬레이션이 마침내 진마관과 연결된 거군. 알고 보니 야수들은 15년 후에 강림하는 게 아니었어. 관문이 무너지면 우리 세계를 침공하는 거지. 그들은 줄곧 거기 있었던 거야. 그냥 봉인되어 있었을 뿐. 15년 남았어. 충분한 시간이야. 그는 이를 악물었다. 아니면 말고. 수백 번을 돌려도 세상을 구하지 못한다면 난 그냥 빌어먹을 NPC나 다름없지. 현실에서 진송설은 미용단을 먹고 감격했다. 그녀의 다크서클과 주름이 사라졌다. 그녀는 겨우 20살처럼 보였다. 공식 명칭은 미용단이지만 수신이 말했다. 나는 부잣집 아가씨의 행복단이라고 부르지. 팔릴 것 같아. 띵. 그의 계좌에 10억 크레딧이 입금되었다. 젠장. 이게 바로 부잣집 아가씨의 힘이구나. 진송설이 웃었다. 있는 거 전부 다 살게. 한 알에 100만씩. 더 만들면 연락해. 눈물이 핑 돌았다. 처음으로 현실에서 진짜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돈을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미용단은 중복 복용해도 효과가 제한적이야. 내가 직접 먹는다고 누가 그래? 그녀는 시익 웃었다. 내 성을 잊었어? 나는 진시상단의 외동딸이야. 그러니 당연히 경매에 팔 거지. 그럼 현금으로 주지마. 그가 말했다. 전부 백색 등급 장비로 바꿔줘. 그녀가 그를 껴안았다. 10억 어치 백색 장비. 그거 5,000개가 넘는 아이템이야.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데? 제발 아직 설명할 순 없지만 정말 필요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하지만 그만큼 많은 장비는 당국의 주목을 끌 거야. 그럼 길드를 만들어. 그녀가 제안했다. 길드를 이용해서 저급 장비를 사고 내부에서 업그레이드하는 거야. 수싱이 손가락을 튕겼다. 완벽해. 우리 길드 이름은 타로 협회로 하자. 사업 얘기가 끝나자 그녀가 시익 웃었다. 이제 우리 일도 처리해야지. 그는 재빨리 빠져나갔다. 길드 설립은 너한테 맡길게. 세이. 난 학교로 돌아갈게. 완전히 무시당했다고 느낀 진송설은 폭발했다. 넌 항상 나를 이용만 하고 도망가잖아. 이 무정한 놈아. 기숙사로 돌아와 그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확인했다. 새로운 기능, 몰입형 시뮬레이션. 예전에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에너지가 부족했다. 세이의 자금 덕분에 그는 마침내 뛰어들 수 있었다. 띵, 녹색 재능, 위압적인 풍채. 당신은 어깨가 더 넓어 보이고 더 위험 있어 보입니다. 이성이 당신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쌌다. 세상이 망해가는데 데이트 버프나 받다니. 환불해줘. 그는 청운 비경으로 들어갔다. 지난번엔 장기단련 단약 폭발로 죽었다. 여전히 똑똑하게도 그는 너무 오래된 약초 타들하고 신체 단련으로 돌아갔다. 그는 영삼 반 뿌리를 들었다. 반만 복용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안전하게 가자. 훈련하고 농사짓고 영계를 키우고 뉴비들을 돕고 왕칭센을 강림교에 보내는 날들이 흘러갔다.
마침내 그는 다시 단골경에 도달했다. 이제 단약을 삼킬 시간이다. 자폭했던 기억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일단 송설과 함께 실험부터 하자. 다시는 내 인생을 리셋하지 않을 거야. 그는 단백질도 필요했다. 몸을 키울 시간이다. 그는 닭장을 쏘아보았다. 안 돼. 하루에 알 하나. 그 다음엔 닭백숙이다. 곧 송설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장기 단련 단약을 시험해봤어. 지독하긴 한데 힘이 급증하는 건 진짜야. 류이아누한테 갈 수 있어? 그는 그녀의 소개를 받아 물었다. 류는 만남에 응했고 매우 흥미를 보였다. 병사들의 레벨을 강제로 올리는 단약? 그건 중요할 수 있지. 두려움 없는 군대에 내 강력한 단약까지 더해진다면 아마 종말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문제가 해결되자 그는 단약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을 만큼 몸을 단련하기 위해 연계란에 집중했다. 어느 날 닭을 굽고 있는데 송설이 그를 불렀다. 그가 문을 열자 그녀는 그를 복도 아래로 끌고 갔다. 놀랍게도 그들은 헬리콥터 옆에 멈춰섰다. 헬기, 진짜로, 무슨 일이야? 그녀가 씩 웃었다. 내장기 단련 단약이 방금 큰 파장을 일으켰어. 몇 분 후 그들은 헬리콥터를 타고 인민사원에 착륙했다. 류이아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싱, 우리 군 분석가에 따르면 장기 단련 단약 5알이 숙련된 전투원의 힘을 50%까지 증폭시킬 수 있다더군. 지금 얼마나 생산할 수 있나? 수싱은 잠시 생각했다. 보수적으로 한 달에 200개입니다. 진송설이 숨을 헐떡였다. 그 말은 5개월 안에 200명의 새로운 종사를 가질 수 있다는 거네요. 류의 눈이 빛났다. 대하국과 인류를 위해. 그건 기념비적인 도약이다. 그는 선언했다. 단약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 3급 서열 특권을 받게 될 것이다. 진송설은 얼어붙었다. 3급, 당신의 2급 장군보다도. 그녀는 수싱을 돌아보았다. 전국에 그 계급을 가진 사람은 수백 명뿐이고 대부분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다 죽었어요. 당신은 사실상 살아있는 인간 중 최고예요. 수싱이 물었다. 장군님, 현존하는 수련 유형의 던전이 있습니까? 류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긴 하지만 기밀 기록에만 존재한다. 좌표는 없다. 그 파일들은 저에게 중요합니다. 수싱이 말했다. 저는 진지하게 단약을 계속 생산하겠습니다. 분명 더 많은 수련 던전이 있을 거야. 청운의 유산처럼 기회가 숨겨진 곳들이. 3일 후 서재에서 진송설이 그의 책상 위에 비밀 파일 더미를 내려놓았다. 난타로 협회에 갈게. 천천히 해. 그녀는 떠나며 말했다. 이거다. 수싱의 눈이 빛났다. 시스템, 에너지 10만 사용. 몰입형 시뮬레이션 시작 1시간. 띵. 10만 에너지 소모. 몰입 시작. 잔여량 407. 아, 들어왔어. 꼭 순간이동하는 것 같아. 포인트가 아깝지 않네. 기밀이라니 뭐가 그렇게 극비인 거지? 그리고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의 피를 차갑게 식게 만든 한 페이지. 던전 이름, 혈마굴, 난이도, 경고, 수련 유형 던전, 극도의 위험. 종사 등급 미만은 권장하지 않음. 전설 또는 성인 등급 NPC 출연 가능. 권장사항, 최소 5명의 왕급 전투원과 1명의 황급 강자가 이끌 것. 7명의 왕과 2명의 황제가 여기서 죽었다. 그건 던전이 아니야. 그건 고기 분쇄기지. 더 깊이 읽을수록 등골이 오싹해졌다. 이 던전들을 비밀로 하는 게 당연하지. 진입 정보. 도착 시 혈마교 근처에서 생성됨. 즉시 북쪽으로 달려라. 남서쪽이 그들의 본거지다. 행동. 교단 제자들은 피에 굶주린 살인마다. 그들은 현장의 모든 침입자를 사냥할 것이다. 그들은 플레이어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는 유물을 소유하고 있다. 현장 사살 몹의 추적까지 되는 던전? 그건 자살행위야. 하지만 잠깐, 누군가는 이 정보를 가져왔어야 해. 누군가 살아남았어. 보고자, 상시. 날짜, 신기원, 1978년 4월 26일. 저런 강자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를 찾아내서 어떻게 클리어했는지 배워야 해. 하지만 지금 난 보잘것없는 축기기 수련자일 뿐이야. 그 던전은 내 수준을 한참 벗어났어. 내 현재 단계에서 탐험할 수 있는 던전은 없을까? 수많은 파일을 뒤진 끝에 그는 마침내 하나를 찾았다. 천라대해, 이성 던전. 그것은 한 번에 한 명의 참가자만 허용하는 시간 루프 인스턴스로 항상 같은 날을 반복했다. 내부 수련자들에게 라력 7266년 1월 1일로 알려진 그날은 대회의 연례 대규모 행사를 기념했다.
플레이어는 라소천이라는 이름의 축기기 수련자의 몸에 들어가 그가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 기억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 없었다. 이건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아이템을 가져올 순 없지만 때로는 수련자의 기억이 진짜 보물이지. 그리고 그는 다른 서류를 확인했다. 말법시대, 난이도 일성. 그 던전은 수련의 시대가 죽어가던 시기를 배경으로 했다. 연기는 고갈되고 영석은 사라졌으며 거의 모든 수련자들이 연기기에 머물러 있었다. 부생종, 선왕종, 그리고 중춘종이라는 세 개의 위대한 종파가 남아있었고 선술의 조각을 보존하는 고대 잔재들이었다. 그의 심장이 뛰었다. 수련 기술, 나한테 딱이야. 잠깐, 중춘종, 중춘술과 관련이 있는 건가? 어쩌면 강림교의 기술이 바로 이 던전에서 나왔을지도 몰라. 띵, 몰입형 시뮬레이션, 10분 남음. 그는 즉시 류이아누에게 전화했다. 사령관님, 말법시대와 천라대회의 좌표를 원합니다. 말법시대 좌표는 줄 수 있지만 류가 말했다. 천라대회는 3년 전에 다퉜다. 상관없습니다. 수가 대답했다. 둘 다 보내주십시오. 시뮬레이션 속 3년이 현실의 3년을 의미하는 건 아니지. 포인트가 아깝지 않군. 그는 시익 웃었다. 그리고 좌표는 내 보상에 포함되지도 않으니까. 그는 시뮬레이션에서 나왔다.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 그는 재빨리 두 좌표를 모두 적었다. 그 두 던전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말법시대에는 여전히 고대 수련자들이 있다. 안전하게 먼저 레벨업하는 게 낫겠어. 시뮬레이션 재개. 류이아누에게서 좌표를 받은 후 그는 연단술에 완전히 몰두했다. 영미와 영계란을 먹고 살면서 그의 신체 수련은 단골경에 이르렀지만 그의 기수련은 축기기 정점에 머물렀다. 몸만 단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그가 중얼거렸다. 내 방법이 틀린 걸까? 칭인즈 사부님의 비급을 다시 읽어봐야겠어. 비급에 따르면 금단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단전의 연기를 강하게 집중해야 했지만 이 세계의 연기 밀도는 너무 낮았다. 내 단전에 빠르게 에너지를 채울 방법이 필요해. 그때 그에게 떠오른 것이 있었다. 정수자양단이라는 단약. 주재료, 정수초. 몇 년이 흘렀다. 수많은 실패 끝에 그는 마침내 하급 정수자양단 5로를 정년해냈다. 약하고 위험한 장기단련 단약과는 달리 정수자양단은 연기기 수련자에게도 충분히 순했다. 연기의 흐름은 끝이 없고 질은 몇 배나 더 높았다. 비록 여전히 축기기 후기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힘은 몇 배로 증가했다. 그래서 이거였군. 수련이란 정말 끊임없는 실험의 연속이야. 이 속도라면 금단에 도달하면 숙련된 전투원과 동등해질 거야. 그럼 마침내 나 스스로 말법시대에 뛰어들 수 있겠지. 시뮬레이션 12년 차에 그의 기는 짙고 안정되었다. 돌파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3개월 동안 100개가 넘는 정수자양단을 정련하며 금단 형성을 준비했다. 연기가 포효하는 강처럼 그를 통해 솟구쳤다. 그의 단전이 응축되면서 심장에서 천둥이 울렸다. 그의 의식이 번쩍이며 돌파에 성공했다. 시뮬레이션에서 나오며 그는 황홀하게 웃었다. 내 안에 금단이 있으니 내 운명은 내가 정한다. 대가만 치르면 금단기 초기에 들어설 수 있을 거야.